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당청 간 갈등, 여당 내 계파 갈등, 여야 간 대치 등 전국은 혼돈인데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신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전국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와서 좀 놀랍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예,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에 16분 중에 12분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다. 이래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작심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전국 운영 주도권에 있어서 그 총선이 다가오면 여당과 청와대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당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여당의 메시지를 보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마음에서는 임기 중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4대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대통령 누구든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다 한 3년 차가 되면 대통령들께서 이렇게 참모들이랑 그 의견을 교환하고 얘기를 하기보다 역사와 의견 교환하기를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급박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야당, 여당 모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더욱더 어쩌면 믿었던 여당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그리고 여당 원내 사령탑인 유승민 원내대표와는 역사가 길거든요.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제 작심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정 부분은 국민을 상대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호소를 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운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표현이 강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한 거는 그냥 일정 부분 이렇게 완화해서 저도 제3자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여당 의원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고 이렇게 길게 하실 줄 몰랐고 강도가 이렇게 셀 줄 몰랐고 또 이런 발언을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하실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또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니까 원고를 직접 작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사용하고 싶었던 단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배신인데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콕 찍어서 배신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하시는 걸 보면서 아하 국민은 메르스랑 싸우는데 대통령 여당하고 싸우시나 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하고 단어 사용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사실은 그날 오후에 문화일보 일면에 이렇게 딱 실려있는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레이저 세게 맞았구나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저런 히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하는 자리예요. 국가 운영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사감을 드러내셨다면 큰 실수를 하신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국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감정적인 고를 그냥 드러내버리시는 그래서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도 참 경우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수반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을 하는 자리지 거기에서 정치를 논하고 또 일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에게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쏴가면서 몰아붙이는 자리는 아니었다.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에게 서운함을 드러내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떠나버린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느냐? 내수 경기 침체된 내수 경기가 살아나느냐? 청년 일자리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여당의 지도부를 모두 청와대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시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서 보장한 본인의 권한이시니까 그건 쿨하게 하셨으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석상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차라리 여당 지도부나 대표를 불러서 청와대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혼쭐을 낼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국민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좀 있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제 그 국회법 개정안이 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는 좀 전에 박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대통령의 그냥 헌법상 권한 행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시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서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다른 자리를 좀 마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좀 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무회의에서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근데 앵커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을 상대로 일정 부분 여당과 국회를 압박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은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법안이 통과될 때도 이제 대통령 마음에서는 이게 부당 결부돼서 관련이 없는 다른 법과 관련해서 다른 것과 조건이 결부돼서 이제 통과되는 데 대해서 그런 아쉬움을 국민들한테 좀 설명시키고 싶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운영의 주도권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승민 그 원내대표 그 사령탑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경고도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자리였다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긴급 조사를 했는데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가 41.1%, 찬성이 46.8%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찬성이 조금 많네요. 뭐 막상막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저 조사는 그 당일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한 당일날 한 거니까 이후에 조금 상황이 좀 반영되는 여론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조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5월과 6월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국정수행 보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58%가 부정적인 평가, 긍정평가는 33%, 긍정평가가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저것만 보면 물론 이번 거부권 행사와 강경 발언이 상당수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올랐다라는 게 조금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야권 인사. 갤럽 조사인데요. 그게 23일, 25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25일 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건 반영이 사실상 거의 안 된 거죠. 다만 이제 황교안 총리가 서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뭔가 우왕좌왕하던 정부가 뭐 이렇게 좀 팔 걷어붙이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반영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건 리얼미터가 당일날 했었던 처음에 보여주셨던 저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에 지금 여당 지지층의 의견이 어떤지는 따로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만 눈여겨볼 만한 건 대통령 지지가 강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는 평균인 46.8%보다 훨씬 높아요. 대구, 경북은 58.4, 부산, 경남은 53.3, 그리고 60대 이상은 67.7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을 향한 정치를 하신 거고 그게 먹혔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금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 영남 지역이 이렇게 높고 60대 이상 이렇게 높은데도 평균이 46.8이라고 한다면 수도권과 호남 지방 그다음에 충청 지역에서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대폭락을 했다. 그리고 저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하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본다면 대통령이 비교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단순 비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마지막에 보여줬었던 자기 지지층, 이른바 뭐 노사모라든지 이쪽을 향해서 그냥 국민을 향해서 직접 홍보하겠다. 여당도 안 믿겠다. 그러면서 국정홍보처 만들고 강력하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청와대 브리핑 만들어서 내보내고 했었던 그 마지막 때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저렇게 가는 게 대의 정치가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그래서 모든 법안은 국회를 통해서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올바른 자세이냐 싶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까 이두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국회에서 다 발목 잡고 안 보내주니까 그거 답답해서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6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서 통과되지 않은 건 9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학교 옆에다가 무슨 호텔을 짓겠다고 하냐. 근데 그것만 특례법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학교 주변에 호텔 짓고 모텔 짓고 하는 것을 다 풀어버리는 방식으로 법안을 바꾸자는데 그걸 누가 동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의 원격 진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서비스 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당은 그러면 대통령이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손 들어주는 거수기인가요? 여당도 거수기 노릇하면 안 되는데 야당한테까지 그런 걸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대통령 힘드시고 서운하신 건 알겠는데 아니 그 큰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도요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그럴 때 잘 안 되면 공화당 지금 민주당 대통령 아닙니까 오바마가 공화당 의원도 불러서 그 지역구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요 예산 보내드릴 테니까 요 법안은 좀 찍어줍시다. 그리고 자기 당의 그 원내 지도부도 불러서 계속 설득하고 식사하고 이런 만찬 정치 하지 않습니까? 아, 왜 그런 노력 안 하세요? 저기 수석 비서관 회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저렇게 마이크 잡고 대통령이 일장 연설하시면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이미 큰 나라고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여당에 말 안 듣는 의원들이 있으면 불러서 설득도 해보고 혼도 내시고요. 야당 의원들은 혼내시면 안 되죠. 불러서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시면서 정치를 풀어나가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저렇게 마이크 잡고 무서운 표정 지어가지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반발만 생기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사실상 나가라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선출하는 이제 선출직이죠. 선출직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원내대표가 그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임기 중에 사퇴를 하게 되는 거는 국회의 그 운영과 관련해서 아니면 정부랑 협조와 관련해서 어떤 법안이라 든가 예산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을 때 보통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형식이 많았지 누가 나가라 임기 중에 나가라 말하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현역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야만이 이제 사퇴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현역 의원들이 지금 모여서 의원총회를 한 4시간에서 5시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선은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 재의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일정 부분 오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은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경제정책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정책보다 조금 좌클릭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총선을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소장파나 수도권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 진퇴에 대해서 좀 논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당청이 분열을 하고 갈등을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실망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지도부의 일정 부분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청와대 쪽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 기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유승민 원내대표가 면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퇴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다음 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월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정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국정 운영에 있어서 협조가 되지 않고 이런 데 대해서 경고 내지 요청을 같이 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히스토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드려야 하는 정답이 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본인은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한 사과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말에 지금 아마 청와대와 접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 맞으면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죠. 이도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아요. 대통령이 그날 무슨 말씀하셨는지. 유승민 원내대표 나가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그 표시가 돼서 나왔습니다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 퇴진시키겠다, 찍어내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강력한 거부권을 이제 시사를 했는데 이게 우리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그 세기의 대결이라고 그래서 메이웨더하고 파키아오하고 서로 했는데 지루하게 하다가 결국은 메이웨더가 이겼습니다.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유승민 이 두 분은 이번만 어떻게 넘기고 나면 7, 8월 뭐 여름 휴가고 그리고 9월에 정기국회 시작되고 나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가 없고 연말 국회 예산하다가 보면 대통령이 오히려 좀 국회에 허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총선이에요. 총선이면 김무성, 유승민 이 투톱이 공천권을 그냥 행사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설마 공천권에 뭐 사심이 있으셨다고 하는 그런 뭐 추측은 제가 뭐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면 대통령은 뭐예요? 파키아오처럼 빨리 승부를 지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다음 주까지 안 간다고 봅니다. 당장 서청원 최고, 그리고 뭐 이정현 최고, 그리고 뭐 김태호, 이인재 최고, 그리고 김을동 최고 5명만 합쳐도요. 아이고, 안 나가셔? 그럼 우리가 관둘게요. 관두는 순간 현재 지도부가, 투톱 지도부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런 전술을 누가 썼어요, 옛날에?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기억하시죠?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바로 유승민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딱 사인 받아가지고 먼저 던지고, 뭐 남경필, 그 다음에 원희룡 탁탁탁 던지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뜨렸거든요. 그 마지막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의총에서는 안 됐지만 마지막 카드를 들고 있는 이 상황을 바로 오늘 내일 사이에 압박할 거고 월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논의한다? 그러면 이제 메이웨더 전술, 김무성, 유승민 전술이 먹혀갖고요. 대통령이 끌려가는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승부 지으려고 할 거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 머리는 숙이는데 마음속으로는 복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예상 시나리오 한번 해봐야 될 건데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할지 버티게 들어갈지 그거는 뭐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월요일 날 당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서청원 친박계 자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본인이 알아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뉘앙스로 봐서는 결단을 내버리겠다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들 친박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 지도체제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그래서 비대위로 넘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셨죠. 그때는 소장파랑 그 친박 쪽이 같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전술이 나왔고 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이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든 유승민 원내대표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나가게 하겠다 이런 발언 도 있지만 그건 청와대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발언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정 부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그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당청 관계가 악화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청 관계가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투톱 체제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정답을 도출해서 같이 업무 협조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도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뭐 새누리당에서는 예상되어 왔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여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3분의 시간이 있고 제가 질문을 딱 2개 드리겠는데 먼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은 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간에 외연을 넓히는데 좌클릭을 하고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또 강하게 대통령에게 맞서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좀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유승민 좀 전에 뭐 박용진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다. 내지는 본인의 뭐 야심, 차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일정 부분 지금 고개를 숙이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는데요. 일정 부분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는 성과 그리고 이 정부가 성과를 남기기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조를 하기를 원한다는 진심이
분명히 일정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행동, 하나의 행동에도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그 대통령에 대한 진심도 일정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청 관계가 정말 2인 삼각 체제처럼 저는 계속 대통령 임기 말까지 잘 끌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일조할 기회를 가지기를 좀 가질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6월 임시국회 이제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요. 근데 특별히 그 이후에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로운 정치인 15명을 여당 쪽에서 찾아야죠. 그 지금 야당 표를 다 합치고요. 15명만 본회의에 들어와서 하면 재의결 되거든요. 정족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만일에 당의 정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만약에 계속 했더라면 이렇게 뭐 과하게 계속 그 무슨 그 장애투쟁할 것처럼 이런 분위기 갈 게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은 메르스랑 싸우는데 대통령이 여당이랑 싸우는 이 말도 안 되는 눈꼴 사나운 집안 싸움 앞에서 우리는 민생을 돌보겠다 하고 유능한 경제정책의 스탠스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이렇게 야당이 양보하고 또 양보했는데 세상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당탕탕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있는 이 무능한 여건에 대해서 비판할 건 해야 됩니다만 지금이 오히려 야당이 대한 정당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실제 여당에서 의로운 정치인 15명을 찾지 못하면 실제로 그냥 뭉개지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건 이 재의결은 그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이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여당에서 아예 들어오지 않으려고 지금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반란표가 나올까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아니 그렇게 비겁한 게 어디 있어요? 한 달 전에는 다 찬성해놓고 그러니까 여당을 자꾸 이렇게 회유하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이 사이를 계속해서 이 갈등 국면을 잘 유지해가면서 차기 대권은 우리가 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전국 분석에 대해서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